30강의 1번. 30강의 1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뭐로서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으로서 governed by capital,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이해가 돼. 자, 이걸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부유함, 부라고 하는 것, 누구의? individual or an establishment라고 하는 건데 여기 establishmen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설 또는 기관 이런 의미로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회사라는 의미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개인이나 회사의 부. 그런데 이것은 축적된 거야. 뒤에 by 뭐에 의해서 아니면 employed 사용되는 거야. 어디서? its business activities라고 하는 것. 자,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 여기에 it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individual이라던가 establishment라고 하는 요걸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나 시설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사업 활동에 의해서 축적되거나 아니면 그 활동에서 사용되는 개인이나 이 시설 또는 기관의 부라고 하는 것, 어떤 재산, 자산, 부유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와 그리고 기관들, they create 그 사업가들이 만드는 어떤 기관들이 있겠지. 사업가들이 있고 사업가들이 만드는 어떤 기업들이라고 보면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 이 기업들은 generate 만들어 뭘 만들 거냐면 자본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이 자본을 가지고 기업들이 provide 제공해줘. 상품과 서비스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직장 근로자들에게 줄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 자, 다시 볼게. 사업가들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관들은 기업들이 이 상품과 서비스와 그리고 직원들에게 줄 어떤 그 임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하고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 다르게 쓰고 있지. 여기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하고 institutions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같은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지. 그 사업가들이 자신의 어떤 돈이나 어떤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이 기관들을 만들어내겠지.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바로 기업들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사업가들과 그 사업가들이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자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건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투자를 받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건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업들이 상품도 제공해주고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직장 근로자들에게는 급여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좀 쓴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generate라고 하는 거에다가 표시를 한 거는 앞쪽이 주어고 동사 자리인 거를 조금 신경 쓰자라고 해서 체크한 거야. 그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는 부분이지. 그래서 provide라고 하는 동사에 주어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래서 전치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의 의미상 연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with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 자, 뒤에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또 defenders라고 하는 옹호자들이 되겠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스템,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최대한 분배한다. 뒤에 뭐를 사회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분배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가장 좋은 최고의 경제적인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 거지. 누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자원,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공유하고 배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본주의가 어느 한쪽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 분배하고 있어. 그래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이 견해에서 보게 되면 이 기업의 단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건가?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거고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지금 기업이 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라고 하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there has been 뭐가 있었냐면 상당한 반응, 뭐뭐에 대항하는 반응이니까 반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감이 존재해 왔어. 그럼 this view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요 부분이 되겠지. 이 기업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익만 극대화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 It is argued that 여기에 it은 가주어로 쓰였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진주어로 쓰이고 그래서 여기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내용이야.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비동사 pp를 써야겠고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가는 접속사 that을 썼다. 기업들이 have responsibilities 책임감이 있다는 거야. 어떤 책임감? for beyond. for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강조 의미로 쓸 수 있어. beyond라고 하는 건 넘는 거니까 훨씬 넘어서는 뭘 넘어서는데 following the law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profit making이라고 하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result라고 하는 것은 동사지 이미 앞쪽에서 distribute이라고 하는 동사 쓰고 양쪽에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result는 자동사야. 수동구조 못맛 갖고 ing를 쓴 거고 우선 in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결과이기 때문에 in을 썼어. 이쪽은 아까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이었고 자, 가봅시다 뒤에. So when society accepts 사회가 받아들일 때 뭐를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이 견해는 뒤에 자 여기에 this view holds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이 삽입이 되어 있지만 요걸 앞에 있다고 보면 돼. This view holds that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견해는 뒤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 견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This view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뭔가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 이것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거냐면 사회가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did not also accept 또한 뒤에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사회가 뭐를 이런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어. 어떤 견해인데 두 개가 동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경제적인 자유가 언제나 has priority. priority라고 하는 것이 우선권이야. 뭐뭐에 비해라는 의미로 쓰인다. over는 뭐뭐에 비해. 보통 비교 의미에서 많이 쓰거든. 뒤에 거에 비해 우선권을 항상 가져야 된다. 뭐에 비해서? competing conception. 경쟁하는 어떤 그 개념에 비해서. 이건 좀 이따 볼게. 그런데 이 경쟁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집과 그리고 분배라고 하는 개념이야. 사회적인 재화의 수집과 그리고 분배라고 하는 것에 경쟁하는 개념에 비해 항상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까지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잠깐 다시 좀 볼게. 사회는 이미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로 인해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견해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어떤 견해냐면 경제적인 자유, 이게 항상 우선권을 가져야 돼.
뒤에 뭐에 비해서? 뒤에 거에 비해서.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익이라고 하는 profit의 관점에서만 보게 된 거야.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이익이라고 하는, 여기 앞쪽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잖아. 잠깐 보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익을 최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항상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뭐에 비해서? 뒤에 경쟁하는 개념. 여기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economic freedom always, economic freedom이라고 하는 어떤 이익, economic profit, 이 경제적인 이점이 항상 우선시된다라고 하는 것과 경쟁하는 거야. 경제적인 프리덤이 언제나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이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은 이익,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이익이 우선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것과 상반되고 좀 다른 개념이 있을 거겠지. 그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사회적인 재화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것에, 이런 것을 수집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competing conceptions를 보는 거야. 또는 뒤에 of other responsibilities라고 했는데, 다른 책임감에 대한 어떤 개념. 뒤에 이 책임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빚지고 있대. 어디에? 뒤에 나와 있는 직원, 소비자, 사회, 그리고 환경에 빚지고 있는 다른 책임감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자, 뒤에 거 풀고 이거 다시 좀 볼 거야. ow라고 하는 것은 빚지는 거지. 목적어가 있어야 돼. 뭐뭐를 뭐뭐에 빚지고 있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쓴 거야. 책임감을 빚지고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파악을 해야지만 요게 이해가 될까라는 건데, 뒤에 직원과 소비자와 여러 이제 사회와 환경에 빚지고 있다, 책임감을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한테 책임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의미는 responsible for의 개념이야. 책임감을 빚지고 있어. 여기에서 책임감이 있는데 내가 그걸 빌린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가 뭔가 나는 이 친구에게 10,000원을 빚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00원을 갚아야 돼. 책임감을 빚지고 있어. 뒤에 거에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직원과 고객, 사회, 환경에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적인 대립되는 개념이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립되는 이라고 하는 걸로 볼 거고, 여기에 of라고 하는 것을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뭐라는 이라고 하는 약간의 동격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 다시 돌아가 볼게.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지. 그런데 이렇다라고 해서 뒤에 것까지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경제적인 자유가 언제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이익, 기업이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는 거야. 뒤에 뭐에 비해서? 뒤에 거에 비해서.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가 우선인 거야.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뒤에 이 사회적인 재화를 수집하고 분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립적인 개념이고, 이 사회적인 재화를 수집하고 분배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즉 콤마 올가 즉이라고 볼 수 있어. 즉 무슨 말이냐면 직원과 소비자와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야. 자,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기업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자체, 어떤 사업가가 대단히 뛰어나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직원, 소비자, 사회, 환경 모두가 다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 그럼 여기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개념은 앞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해석을 하는 것들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직접 스스로 한번 보는 거야. 아, 대립된데 대립이 되면 먼저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 하나 있어야겠고, 그리고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야겠네. 그럼 이거는 다른 개념인 거고, 그럼 먼저 있는 개념은 뭘까? 경제적인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경제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라는 건데, 그럼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달리 말하자면 앞에 있었던 거에서 어디 갔나? 요쪽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 두 가지. 자,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건 동격이었던 부분이었고, 뒤로 있나? 뒤로 없지. 여기서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익하고 연결되느냐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익에만 우선 이익만 따지고 그 이익만에 초점을 두고 그걸 우선시해서 계속 이익만 벌어들이려고 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봐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책임하고는 살짝 상반되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크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뭔가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요런 식으로도 한번 봐봐. 그래도 그러면 의미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30강의 2번. 이번은 참 재밌는 글인 것 같아요. 재밌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위기와 사회 변화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소재를 좀 다루고 있지. 관계, 어떤 관계인가 봤더니만 between 뭐뭐와 뭐뭐 사이에 crisis라고 하는 위기와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뒤에 거와 비슷하대. 뭐와 비슷한 거냐면 relationship, 관계와 비슷하대. 어떤 관계? 이 호우라고 하는 거고 폭풍우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거겠지. 호우와 mudslide라고 하는 진흙 사태 사이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mudslide라고 하는 것을 진흙 사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흙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사태라는 말은 어떤 현상을 사태라고 해. 그래서 진흙으로 인한 어떤 모습, 어떤 현상, 그러니까 진흙 사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crisis라고 하는 위기는 여기에서 rainstorm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될 거고, 두 가지. 그리고 social change라고 하는 것은 mudslide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겠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 crisis라고 하는 위기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이 호우로 인해서 진흙 사태가 발생한다. 뭐 이 정도의 관계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the rain, 비는 doesn't give, 주지 않아. 이 진흙 사태에다가 자신의 힘을 주지 않아. 비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를 주어서 진흙 사태가 발생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서 it라고 하는 것은 rain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rain이 가지고 있는 힘을 mudslide에게 전가시키고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at comes, 이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mudslide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된다. 이 진흙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weight, 무게, 이 어떤 땅의 무게, 어떤 흙, 여기 earth는 흙으로 보면 되겠다. 얘가 지구도 있고 흙이라는 것도 있거든. 흙의 무게에서 오게 되는 거야. 즉 흙의 무게가 바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흙의 무게라고 하는 이 흙은 built up over decades,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진 것들이고, build up은 뭔가를 형성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는 걸로 수동으로 썼지. 앞쪽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that comes from the weight of earth라고 하는 걸로 문장이 끝났고, earth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쓰기 위해서 분사 구문을 쓰고 있고, 여기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쓴 거야. 진흙 사태라고 하는 것은 흙의 무게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지게 된 것들이고, 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 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건데,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언급하려고 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이 진흙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 So what does rain can do? 그러면 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도대체? What
the rain can do. 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에 거야. loosen. 뭔가 느슨하게 만드는 거야. 상황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어떤 여건과 조건들을 만들어내. 변화를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겠고 얘는 변화를 위한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 연결을 좀 키워보면 지금 요 지문에서는 crisis하고 social change하고의 어떤 대꾸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crisis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위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문법적인 거를 잠깐 좀 보고 갈게. 여기서 잠깐만 보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좀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위에다가 좀 쓸게. 이쪽에다가 보통 우리가 what이나 또는 all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 그 뒤에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to를 붙이거나 안 쓰는 동사 원형 요런 구조를 하나 쓸 거거든. 그럼 이 구조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거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what부터 잠시만 여기 what부터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 비동사는 동사 그리고 투동사 원형이 보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는 항상 단수로 간다.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것은 뒤에 뭐뭐뭐 다 정도의 구조야. 그래서 what 나왔지, the rain 주어 나왔지, 동사 일반적으로 do를 많이 써. do 썼지, 조동사 can까지 해서 하나의 주어가 됐고 거기에 비동사 단수로 간다 그래서 다음에 to를 쓰거나 안 쓰는 동사 원형 이렇게 된 거다. 이건 하나의 어구를 좀 기억해 줘야 돼. 문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뒤에 부연 설명을 쓸 거고 그리고 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ing로 이렇게 써준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려고 그래. 영국의 post는 뭐뭐 후라는 의미로 쓰여. Second World War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후에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정착이라고 하는 걸로 쓰일 수도 있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걸로도 쓰일 수 있어. 이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이 didn't solve th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대. 전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이 잠시만 그래서 여기에서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은 해설지에서는 아마 합의 정도로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진정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맞춘 것. 그러니까 뭐 해결책 정도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거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합의라고 보자.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뭔가 합의한 게 있었는데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it addressed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에 it은 앞에 나와 있는 settlement를 얘기해.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다룬 거야. pent up problems라고 하는 억눌려 있던 문제들을 다루었던 거야. 1930년대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나 봐야 되는데 1939년쯤에 생겨났다라고 하거든. 요때 좀 시작한 거야. 193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억눌린 문제들을 다루었던 거고 그리고 이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의 지적인 요소들이 date back further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대. 그럼 어디까지? to opening years of the 1900s라고 하는 1900년대의 여는 해, 즉 초기가 되겠지. 19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쪽 내용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연결을 좀 시켜봐야겠지. 우선 여기서 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하는 위기가 생겼어. 그러면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게 World War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
그러면 이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야. 사실 뒤에 나와 있었던 1930년대에 굉장히 억눌려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1930년대는 왜 언급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그냥 보면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연도별로 세계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 1929년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하나 생겼지. 이게 뭐냐면 경제 대공황이 생겨.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생기면서 1930년으로 이 1930년대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한 문제점들이 쌓여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해결책으로 봤던 이 settlement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안에는 해결책으로 보는 어떤 지적인 요소들이 있겠지? 근데 이것 또한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해결책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intellectual ingredient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가겠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론, 어떤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settlement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이론과 개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지적인 요소가 되는 거야. 이 settlement 안에 담겨져 있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안에는 이론과 개념, 그 시대에 뭔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가들이나 이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있을 거거든. 그걸 바로 intellectual ingredient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1900년대 초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보는 거야. 큰 틀만 잘 보면 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의 문제가 쌓여서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Likewise, 마찬가지로 America's, 미국의 New Deal 정책이 있어. 1930년대에 New Deal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기된 것이었어. 뭐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었던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야기된 거였는데, 하지만 the issue, 문제점들, 그것이 다루었던 문제점들, 여기에 it은 New Deal이야. 뉴딜 정책이 다루었던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뉴딜 정책이 적용했던 방식들, 어떤 방법들, 접근 방법들, 해결책들, 이러한 것들은 수십 년 전에 나타났던 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여기도 한번 접근 좀 해보자. 위기가 발생했어.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올 거야. 사회적인 변화로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해서 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 하지만 이때 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었던 문제들은 여기에 issues라고 하는 것은 Great Depression이 아니야. 이 뉴딜 정책이 나타나고 그때 다루려고 했던 문제점들이야.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과 뉴딜 정책이 사용했던 방법들은 그 당시에 새로 이 Great Depression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것이다라는 거야. 1930년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던 거고, 뉴딜 정책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전에는 자유 경제 원리를 그냥 적용을 시켰지.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야, 자유롭게 너네끼리 해봐. 물건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아봐.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면 시장은 아주 자동적으로 굴러갈 거야 라는 게 그 전의 상황이었는데, 뉴딜 정책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뒀더니만 이 시장이 제대로 잘 안 굴러가네. 야, 그러면 국가가 이제 나서서 국가가 통제를 하자. 이게 뉴딜 정책이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면 돼. 자, 뒤로 볼게. 수십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고, 이 어떤 것에서 in the progressive, 진보주의적이고 그리고 인민주의적인 그러한 움직임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존재했던 거야. 1890년대와 1900년대에.
그러면 진보주의적이고 populist적인 그러한 움직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잠시만 좀 보도록 하자. 이거는 내용적인 걸로. 우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 말이겠지, 20세기 초니까 1900년대 초겠지. 진보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 부패, 사회적인 불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일련의 사회 및 정치 운동이었다는 거야. 이게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대응해서 등장하게 됐던 거였지. 좀 보면 진보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진보주의자들은 대기업을 규제해야 된다, 노동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뭐 이러한 다양한 개혁을 옹호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좀 나서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과학적인 원리를 사회 조직과 관리에 적용하려는 과학적인 관리 아이디어를 옹호했다라고 하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중들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야. 원래 일반적인 의미는. 그래서 대기업과 정치 엘리트에 대한 깊은 불신이 특징이야. 얘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국민들은 따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포퓰리스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강력한 이익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populism, popular, 대중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던 것들이지. 정치 및 경제 개혁을 통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들은 상원의원 직선제, 누진 소득세 신설, 정부 소유 유틸리티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창출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옹호했다.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 그래도 진보운동과 포퓰리즘 운동은 모두 사회정의와 경제적 평등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도전했고, 뉴딜의 많은 정책과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이후 수십 년 동안 채택될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위한 길을 닦았다라는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들은 지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수능까지 좀 봐야 되니까 배경식을 좀 쌓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 거였어. 자, 뒤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보면 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 같은 것들을 보면 1890년대와 1900년대에 이 진보주의적이고 대중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인민주의적인 그러한 운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2020년의 팬데믹, 전 세계의 어떤 전염병의 대유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does lead to, 이어진다면, 강조로 더즈를 쓴 거야. radical social renewal이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적 어떤 개선,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the main element라고 하는 주요한 요소, 그 개선의 주요한 요소는 will be visible, 눈에 보이는 거야. 오늘날 이미 눈에 보이는 걸 거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변화냐? 아니라는 거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위기, 사회 변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야. 요거는 어떤 조건, 사회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만 만드는 거고, 그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문법적으로 체크하는 게 혹시 있나 잠깐 볼까? 체크는 대충 된 것 같은데, 여기 emerg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자동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비동사 pp를 쓰지 않는 것도 있고, 동사 자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자라는 거였어. 그리고 또 보면은 built는 아까 설명했고, 여기도 다 설명했고, 내용 설명은 다 끝났다. 30강의 3번, 농업사회가 성장 둔화를 보인 이유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characteristics, 특성, 누가 가지고 있는 것, 농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대. 이 농업사회의 장기적인 성장 패턴에
뭐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농업사회가 성장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건데 이 모습에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 농업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대. 그런데 이 농업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 중에서 자급자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토지의 의존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을 했던 거야. 어떤 동기를, 뭐 하려는 동기, increase the yield라고 하는 수확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제한시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건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농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이 농업사회를 성장시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을 건데 그 모습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럼 성장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실은 성장을 조금 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급격하게 성장하게 만들었느냐 덜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문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서 연결고리가 엉뚱하게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장 패턴에 영향을 미친 거지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어 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뒤로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연결관계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대립된 관계라던가 어떤 진행의 의미로 연결을 시킬 건데 해석을 꼭 하지만 뭐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꼭 하지 말고 그런데 정도로 봐주면 돼.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영향을 미쳤지 그런데 봤더니 요 두 가지가 뒤에 나와 있었던 어떤 것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야 라는 것으로 영향을 미쳤지 하지만 뒤에 했어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정도로 우리말로 해석해서 연결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이제 해설제는 한편이라고 본 거고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었던 자급자족이라는 것과 토지의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사회의 특성인가? 맞아. 그럼 농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얘뿐만인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얘네가 이렇게 본 거야. characteristics랑 뒤에 self-sufficiency하고 land dependency라는 것이 1대1로 똑같아지는 건 아니야. 그 중에 몇 가지를 본 거야. 비록 일부 어떤 시도가 몇몇 시도가 이루어졌지 뭐 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긴 했는데 low level of technologies라고 하는 이용 가능한 기술의 이 낮은 수준이 could not capitalize on. capitalize on은 하나의 단어처럼 뭐뭐를 이용하다. 뒤에 거를 이용할 수는 없었어. 그러한 시도의 결과를 이용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러한 시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농업의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바꾸고 개혁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겠지. 그럼 그 시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야. 문법을 먼저 보면 이게 make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연결된 거야. be made to 동사 원형이 뭐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단순한 수동과 의미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넘겨봅시다. 아이고 화면이 좀 잘리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면을 조금 늘려봅시다. 됐군요. 이렇게. 게다가 이 비탄력성, 수요에 있어서의 비탄력성,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격에서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prevented, 방해를 한 거야. capital accumulation이라고 하는 자본의 축적을 방해해서. 그런데 이 자본의 축적은 필요했던 거거든. 뭘 위해서? 재투자를 위해서. 어디에서? 농업기술에서의 재투자를 위해서 필요했던 자본 축적을 방해했대. 수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농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지어놓는다고 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안 되겠지. 수요가 뭔가 탄력적이지 못했어.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안정적이지 못했고 어떤 날은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격차가 심했고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이렇게 없었지. 근데 이거를 잘 봐봐. 이 부분을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앞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산업혁명이란 말을 썼거든.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찍어내지. 또 왜 그랬을까? 아마 규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했겠지. 농업은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반면에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게 존재했을 거야. 우리가 이제 유출을 했을 때에는. 자, 다시 한번 봐볼게.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던 것에서 필요한 이러한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자본이 있어야 나중에 농업기술에서 투자도 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이 수확량도 훨씬 더 좋아질 건데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지. 이 모든 요인들은 만들어냈어.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뒤에 농업의 생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번창할 수 없었던 거고 such that 이라고 하는 such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냐면 이 such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좀 쓰이냐면 얘를 영영사전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 이 such that은 to the extent that 이렇게 쓰여. 글자를 좀 못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뭐 할 정도까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요인들이 악순환을 만들어냈어. 뭐 할 정도까지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번창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과적인 걸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지. 그래서 모든 요인들이 악순환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농업의 생산은 번창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걸로. 그렇게 해도 의미적인 연결은 되겠지만 such that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우리는 정확히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to the extent that 농업의 생산이 번창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의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여기는 지금 무관한 문장이라서 다 없앴고 그 결과 농업의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 거지. 장기적으로 뭔가 감소하는 그러한 둔화되는 decelerating, accelerat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속되는 거지.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 decelerating은 감속하는 거니까 감속하는 그러한 속도가 느린 그러한 성장의 패턴을 역사에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걸로. 성장을 안 했을까?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하기는 했을 건데 그 속도 자체가 decelerat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른 것들은 크게 없었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농업사회가 발전하는 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기술 발전을 통해서 농업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지. 그래서 성장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성장을 안 했다? 이건 아닌 거고 성장의 속도가 느렸다라는 걸로 보면 좋겠지. 성장이 둔화되었다라는 걸로.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다시 돌아보면 장기적인 성장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서는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지. 길게 봤을 때 성장 패턴이 어땠나 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야.